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이영 장관은 더 자유롭게 뛰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1이 국내 최초로 해외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중저개발국을 타깃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현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둘러싼 과제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개국 15주년 기획특집 인구절벽 성장시계 돌려라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하와이와 해외 23개 지역 10개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피터김 야미 레스토랑 그룹 대표가 오늘 경희대를 방문해 호텔관광대학과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을 뽑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더 활발히 뛰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관인데요. 첫 소식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와 제출 절차 일원화와 같은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판매할 때 판매 수량이라든지 판매 약사 이런 걸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판매 일시, 판매 약사, 심지어 제품 제조 번호까지 기록. 의약품 구매 자판기, 생체 신호 진단 웨어러블 기기, 휴대용 엑스레이 등의 사업을 하는 벤처 스타트업들은 바이오 산업의 규제 탓에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의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의기업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할 국민 판정단과 전문가가 참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만 핵심 규제로 상용화가 불가하거나 기기 도입을 위한 기준이 부재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규제의 국제협력,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고 이후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과 제도가 굉장히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2의 반도체라고 얘기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규제 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며 국민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1이 영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연례 접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스카이코비1도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저개발국을 타깃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1이 국내 코로나 백신 최초로 해외 승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스카이코비1이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으로부터 접종 허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스카이코비원은 영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8번째 코로나 백신이 됐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지난해 3월부터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으로부터 신속 승인을 받기 위해 순차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승인은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1년 2개월 만에 받은 정식 허가입니다. 엔데믹으로 코로나 백신 연례 접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스카이코비1은 이번 영국 허가를 계기로 해외 진출에 더욱 고삐를 잴 예정입니다. WHO나 지금 유럽 EMA에도 지금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각 기관들에서 허가가 나면 이 중저개발 국가들을 1차 타깃으로 해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냉장 상태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합성 항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국가로의 유통이 용이합니다. 일부 코로나 백신의 경우 고가의 초저온 설비가 필요해 중저개발 국가로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저개발국 인구의 약 70%가 여전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태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스카이코비1을 유통해 백신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스카이코비1은 지난해 6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주택경기 침체와 유동성 위기 여파로 건설업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들 중 대부분이 광고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현찰 여력이 있는 상위권 기업들은 오히려 광고비를 늘리며 수주곡간 채우기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건설업계가 광고비를 줄이며 비용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6곳이 광고비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 대비 광고비를 가장 많이 줄인 건설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고 선전비에 쓴 비용은 5억 4,5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6억 6천만 원보다 약 85.1% 감소했습니다. 이어 GS건설 57.3%, 포스코 ENC 45.5%, SK에코플랜트 36.9%, 현대엔지니어링 24.5%, 대우건설 11.3% 각각 줄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건설업계가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 광고비에 쓸 비용부터 줄인 것 같다며 주택사업 전망 저조로 주택사업을 줄여 수주 추진비, 광고 선전비 등 광고비 사용도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10대 건설사 중에도 상위 3개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광고비가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은 광고 선전비로 올해 1분기 92억 6,800만 원을 사용해 작년 66억 7,100만 원보다 38.9%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상위 10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광고비를 썼는데 올해 1분기 수주 추진비로 358억 6,600만 원을 써 작년 349억 8,100만 원보다 2.5% 증가했습니다. DLENC는 올해 1분기 작년보다 39.5% 늘어난 15억 9,800만 원을 광고비로 썼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말 유동성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는 롯데건설도 광고비를 늘렸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분기 광고비로 1억 6,100만 원을 썼는데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266.4% 오른 5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건설사가 주택사업 전망 저조로 광고비를 줄였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건설사의 곳간이 되는 주택사업 수주 잔고를 쌓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광고비를 사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연금 개혁, 윤석열 정부의 최대 화두죠. 그런데 초반 개혁에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진척이 더딥니다. 그 사이 고령층은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지, 청년층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연금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사학연금은 2043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고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갈수록 그 규모가 벌어지게 됩니다. 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2013년까지 2060년으로 추정됐던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고 올해는 2055년으로 또다시 단축됐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젊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고 연금을 받는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기금 소진 시기가 또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금제도 손질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방식 제도로 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올해 출생자가 50대 중반이 되는 2080년엔 소득의 35%를 연금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놔두면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연금 개혁이 늦춰질수록 인상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더 가팔라지게 되는 상황. 연금 개혁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네, 김미연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요. 네, 먼저 우리 연금제도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뒷세대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노인이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빠르게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은퇴자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의 비중을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는 24.6명이었습니다. 즉 생산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수치가 2070년에는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으로 미래 세대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민연금 고갈을 갈수록 앞당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 등 재정 고갈을 앞당길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장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현재 높아져 있는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도 연금 나가는 게 연동이 되어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금이 더 빨리 이렇게 고갈되도록 또 부채질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 출범 초기부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도 지난해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연금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방안은 도출하지 못한 채 올해 4월 말에 활동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국회 여야가 이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올해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현재 2기가 다시 활동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10월 말까지 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서 과연 과감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될까요? 네, 우선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10년간 단계적으로 나눠서 15%까지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면 연금 보험료율이 27%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하면 이렇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소득 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2007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75% 수준이라서 현행 40%에서 더 낮추는 건 국민연금의 복지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소득 대체율을 인하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의견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연금 지속성을 높일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서 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4.5%로 상정된 수익률을 0.5%포인트 높이면 소진 시점이 2년, 1%포인트 높일 경우 5년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 투자 비중을 높이고 또 인재를 확보하는 등의 여러 방안도 지금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이자 공적 자금임을 감안하면 손실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수익률 제고는 기금 소멸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방안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구 구조와 무관한 퇴직연금 등을 강화하자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립형연금을 키워서 보충을 하지요. 적립형연금은 우리 개인연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쌓아놨던 거에서 그걸 연금으로 받아가는 게 이제 이거는 인구 구조랑 상관없죠. 어느 나라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고 사실은 인구 구조가 더 안 좋으니까 서구보다 적립형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현재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은 2055년으로 예측된 기금 고갈 시점을 얼마나 늦추냐에 맞춰져 있는데요. 단순한 기금 쌓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보장을 늘리기 위한 연구도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다른 연금들도 살짝 언급은 됐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들 연금도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 2043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국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시 적자 규모가 공무원 연금은 2093년에 15조 원, 군인 연금은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에 있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급여와 부담 수준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섬세한 소통과 설득이 선행돼야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연 기자와 함께 연금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합니다. 자가수리는 갤럭시 스마트폰, TV, 노트북 일부 모델의 화면과 후면 커버, 터치패드 등 한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품을 교체한 후에는 자가수리 도우미 앱을 활용해 제대로 동작하도록 최적화하고 삼성 멤버스 앱의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교체된 부품과 수리 도구를 반납하면 친환경 보증금을 환급받으며 회수된 부품은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수리 선택권을 높이고 수리 용이성 또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냉동식품 등 K푸드와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 외식 산업의 해외 성공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하와이에서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며 야미 레스토랑 그룹 성공 신화를 이룬 한인 사업가 피터 김 대표가 방한했는데요. 이 하와이에서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한국에 공유하며 학생들의 해외 외식 산업 진출 조력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피터 김 야미 레스토랑 그룹 대표가 오늘 오후 경희대를 방문해 호텔관광대학과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MOU 체결식에 앞서 한균태 경희대 총장과 만나 졸업 예정생의 인턴십 채용, 졸업한 경력자 하와이 현지 채용 및 비자 문제 해결 등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야미 레스토랑 그룹에게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통로가, 호텔관광대학 학생들에게는 해외 외식 산업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인턴십으로 학생들을 J1 비자로 영입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만약에 학생도 원하고 저희 회사도 원하면은 컴퍼니 스폰서 영주국까지 내줄 계획이고요. 야미 레스토랑 그룹은 15살에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피터 김이 설립한 외식 기업으로 하와이 및 해외 23개 지역에 10여 개 브랜드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피터김은 1986년 한국식 레스토랑 야미바베큐를 오픈한 이후 라하이나 치킨, 마마스 스파게티 하우스, 릴리하 베이커리, 우마미야 등으로 외식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현재 엘라바마 주립대와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650명가량의 직원이 야미 레스토랑 그룹에서 근무 중입니다. 한편 피터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야미 레스토랑 그룹 릴리하 베이커리에 LG 서빙 로봇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 현지 매장에서 국산 서빙 로봇이 활약하게 될 경우 우리 로봇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경남 사천시에 한려해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관람차가 들어섰습니다. 사천시는 해양 관광시설을 연계해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한다는 전략인데요. 이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철제 놀이기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26일 개장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 사천 대관람차입니다. 지상 72m 높이에서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안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서 되게 시원했고 안정적이어서 타면서 약간 무섭다? 이런 느낌이 없었고 이번에 개장한 대관람차는 사천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볼거리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 유일한 대관람차로서 72m의 상공에서 시원 낙조를 조망할 수 있어서 대관람차가 들어선 사천 초양도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경남 유일의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쿠아리움에는 국내에 한 마리뿐인 공룡의 후예 슈빌과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등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사천시는 해양 관광시설을 연계한 콘텐츠 활용을 통해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한다는 전략입니다. 사천 케이블카와 경남 유일 아쿠아리움 그리고 이번에 조성된 대관람차를 연계한 시스템 관광으로 사천시의 특색 있는 관광 활성화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농촌학교의 재학생을 늘리는 방안이 인구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 유학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민홍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야심차게 도입한 농촌 유학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형 농촌 유학은 개인별 맞춤 교육에 집중하면서 올해 수도권 초등학생 84명을 유치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친환경 주택과 교실에서 1년간 생활하며 특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정등한 자연 생태숲과 놀이터 등에서 아토피 치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천연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는 자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드론, 태블릿과 함께 인공지능, 코딩 등 스마트 미래학교 교육과정도 함께 진행합니다.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승마와 골프에도 학생들의 관심이 큽니다. 농촌 유학생 중 93%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 그냥 친구들이랑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채소나 고기나 이를 적당하게 골고루 주셔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지역사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촌 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해당 시군에서는 유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농촌 유학을 통해서 작은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농촌 유학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절과 생태 환경이 곧 선생님이자 교실이 되는 전북형 농촌 유학. 지역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이 동반 성장하는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 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0조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58조 원의 수익을 거두며 상당 부분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내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금융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5박 6일 동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살펴보고 온 정부 시찰단이 내일 오전 시찰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